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 깊은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주위 사람들에게 별빛숲이라 불리었는데 밤이면 나뭇잎 사이로 반짝거리는 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빛이 어떻게 생기는지 몰랐지만 이는 숲의 요정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에는 작은 소녀 엘렌이 살고 있었다. 엘렌은 별빛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그곳을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았기에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밤숲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별빛 숲에 들어서자 엘렌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온통 침묵에 감춰진 숲속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소리와 함께 반짝이는 빛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엘렌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점점 숲 깊숙이 들어갔다. 잠시 후 엘렌은 작은 호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호수 주변으로는 반짝이는 빛들이 무리지어 춤을 추고 있었다. 엘렌은 무언가 신비한 힘에 이끌리듯 다가가서는 호숫가에 앉아 그 놀라운 장관에 빠져들었다. 그때 고운 목소리가 엘렌의 귀에 들려왔다. 안녕, 작은 소녀. 여긴 어쩐 일이니? 깜짝 놀라 엘렌이 뒤를 돌아보니 작은 요정이 날개를 반짝이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정은 엘렌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너희 사람들은 잊고 사는 일이 많아. 이곳의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잊지 못해서 찾아온 것 같구나. 엘렌은 요정에게 이 숲의 비밀에 대해 물어보았다. 요정은 그녀에게 이곳은 순수한 마음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마법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마법을 잊고 바쁜 일상 속에 묻혀 살아가게 된 것이라고 전해주었다. 요정은 엘렌에게 앞으로도 계속 자연을 사랑하고 그 속에 숨겨진 작은 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다. 엘렌은 요정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삶이 자연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달았다. 마침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요정은 엘렌에게 반짝이는 별빛 한 줌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 빛은 널 언제나 안내해줄 거야. 어느 날 그저 쉬고 싶거나 다시 자연의 경이로움을 찾고 싶을 때 이 빛을 따라와. 엘렌은 숲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아름다웠던 숲의 기억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다. 이후로도 그녀는 틈틈이 숲을 찾았고 자연 속에서 새로운 가르침과 평화를 얻었다고 한다. 엘렌의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다시금 자연의 아름다움과 마법을 믿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별빛 숲은 마을 전체의 보물과도 같은 장소가 되었고 그리하여 엘렌의 용감한 모험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부모님과 함께 아늑한 농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농장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날씨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농작물의 수확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루시의 부모님은 매우 걱정스러워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근처 마을 현자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루시는 부모님께 자신도 따라가고 싶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위험할 수 있다며 집에서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홀로 남겨질 루시는 마을 숲 속으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시는 호기심에 오두막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반짝이는 붉은 장화를 발견합니다. 장화의 주인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요정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요정은 장화에 특별한 마법을 걸어 나쁜 날씨에서도 소유자가 농작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장화를 신은 루시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도와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공연히 걱정했던 루시의 부모님은 그 시즌에 전례 없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경이로운 성과에 놀라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결을 묻자 루시는 장화에 대해 말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돌아가며 장화를 사용하여 각자의 작물도 잘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정은 장화가 웅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남겼습니다. 이 장화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경고한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히 사용할 줄 알아야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루시와 마을 사람들은 그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서로 더 많은 작물을 나누며 더 풍요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화를 통해 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힘과 자원을 남용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그 이후로도 루시와 그 가족, 마을 사람들은 복을 누리며 오랜 시간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마법의 붉은 장화는 오두막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 다음 사용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세대를 내려가며 전해지는 것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연과 마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동화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옆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낮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신비로운 달빛으로 물들어 마법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 숲에는 늙은 달팽이 루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달팽이였지만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온화한 마음을 가진 달팽이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달빛에 숲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푸른 빛으로 숲을 비추던 달빛이 갑자기 흐릿해지고 숲의 생명체들은 점점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의 동물들은 다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는 빠른 다람쥐, 에밀리, 용감한 부엉이장, 지혜로운 개구리, 피에르가 있었습니다. 숲의 동물들은 루이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 물어보았습니다. 루이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숨기는 것은 단순히 우연일지 모르나 혹여 바람이 원인을 알아낼 수도 있지 않겠니? 루이는 제안했습니다. 바람에게 이유를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밀리와 장 그리고 피에르는 바람이 가장 잘 통하는 언덕 위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언제나 바람이 휘몰아쳤기에 달빛과 바람이 만든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 속에 문제의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역시나 언덕에서 그들은 바람의 수호자, 거대한 나무 세드리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드리크는 나무의 정령으로서 오래된 지식과 기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노래를 해치운 것은 숲의 깊은 곳에 사는 그늘의 마법사 루카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숲속에 있는 힘을 흡수해 자신의 마법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어. 그를 찾는다면 달빛을 되찾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세드리크가 말했습니다. 지혜를 얻은 동물들은 끈기와 용기를 내어 숲의 중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휘몰아치는 마법의 소용돌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럿의 노력 끝에 그들은 마침내 루카 마법사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마법사는 달빛의 힘을 흡수하여 더욱 강력해진 그의 마법을 막기 위해 동물들은 서로 힘을 모았습니다. 이때 루이는 서서히 나타나 잔잔한 목소리로 루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마법도 좋지만 자연과의 조화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선사하네. 이 숲의 조화로운 노래는 너와 이 숲과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평안함을 선사할 거야. 루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자신의 행동에 잘못을 인식하고 숲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마법을 거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달빛은 다시 숲 전체를 환하게 비추며 모든 생명체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숲의 생명체들은 다시 한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지혜와 협력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상기시킨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아름다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신비로운 안개와 고대의 전설로 둘러싸여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아이들 사이에서는 불멸의 백합이라고 불리는 전설의 이야기가 유명했습니다. 불멸의 백합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마법의 꽃인데 이 꽃을 가진 자는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어린 소녀인 클레망스가 친구들과 함께 숲에서 모험을 떠나며 시작됩니다. 클레망스는 용감했지만 그리운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멸의 백합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숲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는 거대한 나무와 두꺼운 덤불이 길을 막았고 신비로운 생물들이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클레망스는 호숫가에 사는 똑똑한 두꺼비를 만나게 됩니다. 두꺼비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마법의 장소로 안내하기로 결정합니다. 두꺼비의 안내로 그들은 빛으로 가득한 숲의 중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백합 모양의 빛나는 씨앗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서는 초록색 불빛이 춤을 추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두꺼비는 클레망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정성껏 돌보고 마음에 진정한 소원을 담아야 불멸의 백합이 피어날 것이네. 클레망스는 씨앗을 소중히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와 마당에 심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씨앗을 돌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씨앗은 점점 작은 싹을 틔우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씨앗에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그 꽃은 전설 속의 불멸의 백합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클레망스에게 놀라움을 표하였습니다. 클레망스는 불멸의 백합을 나누며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클레망스는 여전히 부모님을 그리워했지만 백합이 그녀에게 준 따뜻함과 사랑 덕분에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여전히 자신의 아름다움과 전설을 간직한 채 시간 속에 남아 있었답니다.